자, 오늘 제가 배운 메모리 관리 전략과 그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게 메모리잖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인데 여기 OS가 있고 프로세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프로세스 하나하나마다 프로세스의 시작 주소가 베이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이스 레지스터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 리밋 한개 레지스터에는 이 프로세스의 길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고 이게 이제 변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 프로세스의 길이. 그래서 이 베이스에 리밋을 더하면 이 주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는 가장 작은 합법적인 물리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고 상한 레지스터, 이 리밋 레지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주어진 영역의 크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PU에서는 논리 주소를 사용하는데 이 논리 주소를 통해서 진짜 이 물리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값이 물리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우선 CPU의 주소를, CPU가 만들어내는 논리 주소를 베이스 값과 비교를 해봅니다. 이 논리 주소가 베이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만약 베이스보다 작다면 이 기준과 다른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 값보다 크고, 그리고 이 리밋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내가 딱 원하는 이 프로세스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할당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프로세스가 컴파일 시간이 있고 적재 시간이 있고 실행 시간이 있대요. 컴파일 시간은 프로세스가 메모리 내에 들어갈 위치를 컴파일 시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컴파일러는 절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절대 코드. 컴파일러를 통해서 메모리에 들어갈 위치를 컴파일 시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절대 코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컴파일하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고 이 많은 모듈들과 라이브러리를 링킹하면은 이제 로드 모듈이 되고, 이 시간을 로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로드 타임이 적재 시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로드 시간에 코드를 로드하고 결국 다 로드를 했으면 동적 라이브러리까지 얻어서 링크를 해서 메모리 안에 있는 메모리 바이너리, 메모리 이미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실행이 됩니다. 다음, 이 메모리 안에 어떻게 프로세스들이 할당이 되는지 이거를 표현해 놓은 건데, 자, 이 내부 단편화를 표현한 거예요. 내부 단편화는 뭐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막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이 주소 값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A와 B 사이에는 요만큼만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은 놀고 있겠죠? 그 2번 파티션에도 여기까지만 올라가 있고 여기 조그마한 데는 놀고 있어요. 이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가 이 파티션 안에 그 프로세스가 올라왔는데, 안에서 이 파티션 내에서
그 놀고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메모리를 나누겠다라고 딱 처음부터 고정을 했으니까 프로세스들마다 크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서 생기는 이 문제입니다. 내부 단편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로세스들마다 그 원하는 크기가 다 다르다. 얘는 9MB 필요하고 얘는 25MB가 필요하고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필요한 만큼 이제 가변 파티션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너 자리 줄게 이렇게 15메가, 20메가 이렇게 탁탁탁 다 주는 거죠. 근데 이 전체 메모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몇 개를 딱 적재하고 나면 더 이상 적재할 수 없는 만큼의 그 공간이 비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단편화라 그럽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계속 메모리가 계속 적재되다가 마지막에 메모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만큼의 크기가 비어 있고 또 얘가 막 끝나고 나가면 여기에 또 구멍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또 어떻게 구멍에 딱 맞는 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넣는다 해도 공간이 막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작은 메모리가 중간중간에 발생해서 총 메모리 공간은 충분하지만 실제로 할당할 수 없는 상황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제 구멍 난 곳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띄엄띄엄 있는 걸 한 번에 합치면 어떨까 해서 해결 방안이 병합이라는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홀을 모아가지고 경계를 없애가지고 큰 이제 크기의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또 압축하는 게 있죠. 메모리 중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은 메모리 한쪽 끝으로 재배치해가지고 나머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만든다 이런 거죠. 메모리 배치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최초, 최적, 최악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내가 프로세스들이 뭐 이렇게 이만큼을 원한다 해서 프로세스들의 크기가 요만큼인데 내가 13MB를 요청했어. 그럼 제일 여기서부터 메모리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13MB를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처음 있다. 그럼 처음 있는 곳에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있는 곳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13MB야. 여기 16MB야.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갈래. 5MB가 들어온다. 5MB 요청했어. 근데 여기는 아까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 사용 중이고 14MB 내가 들어갈 수 있네. 5M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4MB는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여기 30MB가 있네 하고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30MB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최적 적합 이거는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이 구멍마다 들어갔을 때 제일 작은 공간이 남는 공간에 나랑 딱 맞는 거지. 나랑 딱 맞는 최대한 잘 맞는 공간에 딱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MB 요청했다. 그러면 여기 다 검색을 하다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작은 공간이 남는 이 14MB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악은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인데 그 만약 30MB 요청했다. 아니지. 얘를 다르게 들어야지. 내가 5MB를 요청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제일 많은 공간이 남는 곳에 내가 슉 들어가는 거지. 30MB에 5MB가 샥 들어가서 25MB를 놀게 하는 거죠. 이게 최악입니다. 자,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 공간이 있는데 자, CPU는 논리 주소를 사용하죠. 그리고 논리 주소가 346이었다.
그리고 리로케이션 레지스터가 NMU를 통해서 이게 이 메모리에 있는 기준선이 되는 거고, 이게 옵셋이 되어서 14,000번지에서 346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 메모리를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논리 주소는 가상 주소로 프로세스 3전 주소고, 물리 주소는 메모리에 있는 사용 가능한 주소. 메인 메모리에 있는 사용 가능한 주소. 메인 메모리에 있는 사용 가능한 주소. 그리고 동적 적재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여기에도 또 많은 실행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프로세스 전체를 막 메모리에 전체를 막 적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막 진짜 전체를 막 적재하는 게 아니라 이 어찌 보면 연속적인 거잖아요. 연속적인 프로세스들의 메모리들을 나눠가지고 메모리에 이렇게 나눠서 적재한다. 이걸 동적 적재라고 말합니다. 스와핑은 내 메인 메모리에서 얻고 싶은 그런 뭔가가 있었는데, 얻고 싶은 메모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없대. 그럼 여기 없으면 디스크에 다 있겠죠? 저장 장치에. 근데 여기로 가는 길이 진짜 CPU 입장에서 완전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이게 스왑 아웃입니다. 스왑 아웃 해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온다. 그럼 스왑 인 이렇게 되는 거죠. 예비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두 프로세스의 스와핑이니까 여기 쓰고 있던 프로세스가 필요 없을 때 여기로 옮기고 내가 필요한 프로세스를 메인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크기가 100MB고 저장 장치의 전송률이 1초당 전송률이 50MB라면 스와핑에 필요한 시간 1초당 50MB니까 한 번 갈 때 100MB를 겨우 전송하죠. 그러면 2초가 걸리죠. 갈 때 2초, 그리고 올 때 2초. 그래서 스왑 아웃에 2초, 스왑 인에 2초 이렇게 걸립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 논리 주소가 있는데 이 기준 레지스터보다 값이 작으면 주소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물리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재배치와 상한 레지스터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재배치와 상한 레지스터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상한 레지스터가 있고, CPU. 내가 원하는 상한 레지스터가 이거고, 근데 이거보다 작으면 아닌 거지. 잠시만. 만약에 이게 1100이야. 그리고 상한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NMU 자신의 소유 메모리에 대한 접근 차단. 1300이다? 간다. 1300이다? 내 메모리의 상한선은
1258번지야. 근데 CPU가 1300번지를 요구했네? 그러면 이 메모리 안에서는 1300번지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어. 주소가 없어. 그래서 이 논리 주소가 상한선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죠. 그래서 크면은 트랩, 주소가 에러 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제 작으면은 이제 그 재배치를 해가지고 물리 메모리 주소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까는 이거 배치 방법이가 최초 최적 제약 아까 설명을 했고, 단편화, 외부 단편화. 유휴 공간들, 노는 공간들을 아까 전에 그 노는 공간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이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합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작은 공간들로 막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합치면 딱 이제 괜찮은 프로세스가 딱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외부 단편화. 그리고 이 내부 단편화는 메모리의 공간을 딱 분할해놨어요. 분할해놔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들이 그런 이제 여기 적재가 되는데 프로세스들이 막 이렇게 적재가 되고 남는 공간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프로세스들이 막 들어와서 남는 공간이 이렇게 그 고정된 크기 안에서 남는 공간이 있는 거를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가의 프로그램 P가 서로 다른 메모리 시스템 나와 다에 적재되고 있을 때 상황을 보여준다.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대로 쓸 것. 여기 보면은 일단 프로그램에서 내가 지금 리드 3200을 하고 있어요. 리드 3200. 리드 3200. 잠시만. 리드 3200은 3200에 저장된 X를 레지스터로 읽어드리는 명령이다. 3200번지에 X가 들어있네요. 3200번지 지정된 값이 저장돼 있다. 프로그램 P는 재배치 작업을 거쳐 물리 메모리 이거부터 연속적으로 적재돼 있다. 기억에는 실제로 읽을 값이 저장된 곳에 물리 주소가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네. 자, 물리 주소. 이게 3200번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3200번지. 근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또 재배치 작업을 거쳐 물리 메모리 81922부터 연속적으로 적재되어 있다. 이게 8192에 사실은 물리 메모리에서 적재되어 있다는 거고 상대 주소로서 3200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3200만큼 더 가면 내가 원하는 X가 또 있어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 물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여기 이 주소는 어떻게 얻어요? 8192 더하기 3200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 주소값이 나오고 이 주소값이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8192 더하기 3200, 11392가 기억에 들어가야 되고 니은에는 이거 어떻게 풀지? 내가 어떻게 풀었을까?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대로 쓸 것. 페이지 번호가 잠시
P의 페이지 중 4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 오프셋은 10비트로 표현된다. 페이지 프레임 번호, 페이지 번호. 디스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페이지 P와 Q가 있어. 뭔 소리지? 가의 프로그램 P에 포함된 음료는 X 이렇게 거다. 물리 메모리 829부터 적재되어 있다. 실제로 읽을 값이 물리 주소가 들어간다. 사실 이 프로그램 P가 디스크에 있을 때 디스크에 있고 이 디스크에 있던 거를 물리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되고 적재가 됐을 때 페이지 테이블을 막 갱신을 하죠. 자, 보면 프레임 번호가 2번, 6번, 7번, 9번이 있고 이거대로 페이지 번호가 할당되고 있어요. 그런 뜻이었고 결국 페이지가 어떻게 되든 이 프로그램 P가 연속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을 때나 여기 디스크 안에 있을 때나 똑같으니까 니은도 3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에서 X가 포함된 페이지의 번호와 X가 저장된 물리 메모리의 주소를 순서대로 쓸 것. X가 포함된 페이지의 번호. X가 포함된 페이지의 번호. 음, 3200이라면 X가 포함된 페이지에 X가 저장된 이게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소름 돋네. 잠시만. 주소와 번호는
진수로 표기되어 있다. 프로그램 P의 크기는 64KB이다. 내가 X가 3200만큼. 아, 모르겠는데? 미치겠네. 4바이트. 워드의 크기는 4바이트이고 64KB이다. 네 개 페이지만 적재되어 있다. 아, 나 진짜 어떻게 풀었냐? (1124) (3200) 페이지 번호 4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 일단 이게 3200인 건 알겠어. 그리고 여기가 11392인 거지. 64KB이다. 총 4개 페이지만 적재되어 있다. 근데 1번은 7번에 3번은 6번에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풀었지?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풀어놓고 오늘 풀었던 거 어제 풀었나? 일단 넘어가자. 블록 매핑 프로세스. 이거 일단 세그멘테이션부터 먼저 하면 프로세스를 기능별로 구별. 프로세스 안에서도 기능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거를 기능별로 구별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해요. 이것도 아까 이제 베이스 주소와 리미트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일단 그 논리 주소의 앞부분을 이 세그먼트 테이블의 변이로 사용하고 이 논리 주소의 마지막 부분이 이 한계치보다 작아야 그 한계보다 작아야 하잖아요. 상한선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그거를 베이스 주소랑 이 변이값이랑 더하면 실제 물리 주소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세그먼트별로 크기가 다르대요. 아까 말한 게 일단 시작점 주소랑 세그먼트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이 세그먼트와 그 시작점을 더해가지고 이 테이블에 가서 이거만큼의 이 세그먼트만큼의 변이를 갖고 몇 번 세그먼트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세그먼트에 있는 어떠한 값을 가지고 이 변이 값을 더하면 이 세그먼트 안에서 변이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제 물리 주소가 나오는 거죠. 세그먼트 안에 이 D만큼 가면은 실제 주소다 이 뜻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는 게 더 낫겠네. 자, 기준이 1400이고 한계가 이제 이 리미트가 1000인 거죠. 이 길이가 1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정해졌는데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 한계치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1400부터 한계가 1000이니까 240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주소인데 베이스는 1400이면서 내가 원하는 값은 저 멀리에 있다. 더 1200을 더한 값을 막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내 세그먼트가 아닌 다른 구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아닌 거죠.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소 에러 트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0, 1, 2, 3, 4 이렇게 세그먼트 번호가 있죠. 0, 1, 2, 3, 4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이 그 변이값일 거잖아요. 근데 이 변이값이랑 이 길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600보다 작죠? 그러면 그 변이값 안에 있는 거죠. 이게 219고 이게 600을 더한 600을 더한 819다. 그러면 430이 600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있겠죠. 그래서 219에서 430을 더한 649가 실제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자, 페이징은 자, 이거가 이제 진짜 논리
논리 주소, 그러니까 논리 메모리를 물리 메모리로 사서 하는 건데, 이 프레임과 페이지는 우선 같은 크기의 블록이에요. 근데 프레임은 이 물리 메모리의 한 블록을 말하고, 페이지는 논리 메모리의 한 블록을 말해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프로세스의 물리 주소 공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페이지 넘버고 이게 변이값이에요. 이제 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몇 번 프레임인지 이거 알려주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여기 있는 페이지 번호들로 주소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다 프레임의 번호들이에요. 번호들. 그 번호들을 딱 찾아서 여기 물리 주소의 앞부분으로 쓰고, 이 변이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네요. 제가 여기 또 예를 들어놓은 예시를 한번, 자, 예시를 한번 보면,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다. 0, 1, 2, 3, 4라는 게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페이지인 거죠.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이게 논리 메모리.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가 있고, 이 안에,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메모리 주소는 여기야 하면은 이게 변이값이 되는 거죠. 이 페이지의 시작 주소 더하기 변이값이 논리 메모리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이 기억 장치의 물리 메모리 주소를 알고 싶어요. 내가 이 데이터를 원하는데 진짜 물리 메모리에는 어디에 있니? 내가 그 값을 갖고 싶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 메모리도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죠. 어... 1번, 2번, 3번, 4번. 잠시. 아니지.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프레임은 이렇게 이 순서대로 0, 1, 2, 3, 4 프레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어떤 페이지가 적재될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페이지가 적재되어 있냐 이게 궁금해서 우리가 만든 게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여기 있는 페이지 번호들로 주소가 돼 있어요. 페이지 번호들로 0,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 0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이 적재돼 있어. 그러면 페이지 0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2번 페이지는 1번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페이지 2번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0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에 2번 페이지는 찾아가 보니까 1번 프레임에 이렇게 사상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소를 보면 자, 페이지 번호와 변이로 나뉘어져 있고 논리 주소, 가상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주소도 여기 똑같이 변이가 있어요. 똑같이 변이가 있고 이거는 프레임 번호입니다. 자, 이게 왜 똑같냐면 여기 있는 페이지 크기와 이 프레임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것도 이 변이 값이었고 여기서도 변이 값을 원해요. 이 페이지 탭이 필요한 이유는 이 페이지의 시작 주소가 이 물리 주소의 시작 주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몇 번째 거를 원해 라고 알려주는 게 이 변이 D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D 값이 페이지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페이지 크기. 그리고 이거는 논리 메모리의 이제 주소 공간이 되겠죠. 이 비트 수가. 만약 이게 10비트다. 그러면 얘가 10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이 값이 3비트로 저장돼 있다. 이 페이지 크기는 2의 3승 바이트죠. 그럼 8바이트로 돼 있는 거죠. 8바이트. 각 페이지의 크기는 8바이트. 그러면 나머지 7비트는 페이지의 번호를 나타낼 수 있는 주소 라인이 7개라는 거죠. 그럼 페이지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7승계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크기는 8바이트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는 3비트고 만약에 얘가 뭐 12비트예요. 12비트. 물리 메모리는 12비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9비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의 9승계의 프레임 개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프레임의 크기예요. 이게 페이지 크기와 같다 했어요. 그럼 얘는 8바이트가 되는 거죠. 프레임 개수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 적혀있네.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7번은 7번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1번 프레임의 시작 주소가 여기 있는 거. 시작 주소. 그러니까 이 변이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 주소를 가르쳐 놓고 자, 여기서 몇 번째 데이터를 내가 원해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설명한 게 여기 다 들어있네요. 자, 페이지는 동적 재배치.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배치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만. 자, 내가 자, 여기서도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다 올라와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 적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적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지금 페이지 0번 페이지에 있잖아요. 0번 페이지. 얘는 1번 페이지, 얘는 2번 페이지, 얘는 3번 페이지예요. 그래서 0번 페이지에 딱 갑니다. 얘는 변이가 이제 0이겠죠. 0. 첫 번째니까. 그러면 주소가 0000이었겠죠? 0000 갑니다. 갔는데 5번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5번 프레임 갑니다. 0, 1, 2, 3, 4, 5. 그럼 여기에 딱 가겠죠? 여기
여기 딱 20번이 시작된 여기 20번지 딱 여기에 가서 변이가 0이니까 A 바로 여기에 적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 페이지 크기가 지금 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비트 그러니까 2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의 2승 바이트인 거죠.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5번 프레임 여기서 5번 프레임인 거니까 여기 0, 1, 2, 3, 4, 5 여기까지 페이지 크기와 프레임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기가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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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도 4바이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번 프레임에 가고 싶어 했으면 5번째 이렇게 뭐라 설명해야 되노? 5번째 프레임으로 가는데 그 프레임으로 가기까지 내가 이만큼의 크기를 써야 돼. 이만큼의 그 주소를 지나와야 돼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4바이트를 곱해야 합니다. 이거에 5번째 프레임 시작되는 주소에 4를 곱해야죠. 그래서 5 곱하기 4 그리고 변이는 D는 0이니까 그래서 실제 물리 주소는 20이 나오는 거죠. 20 그리고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가 0, 1, 2, 4 이렇게 새로운 프로세스가 왔어요. 그리고 가용 프레임 리스트가 있어요. 물리 메모리에서 가용 프레임 내가 쓸 수 있는 프레임이 14번, 14, 13, 18, 20, 15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가 프레임에 다 적재되고 나서 이 다 적재가 됐죠. 0번 페이지는 14프레임에 1번 페이지는 13번 프레임에 다 적재가 됐죠. 자, 0번 페이지는 14번에 1번 페이지는 13번 프레임에 그리고 2번 페이지는 18번 프레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남는 프레임이 이제 가용 프레임이 15번 프레임이 남았다라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의 특성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메인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가려면은 내가 CPU에서 가고 싶은 이 논리 주소를 만들었어. 페이지 테이블에 가고 싶어. 근데 이게 물리 메모리다. 이건 페이지 테이블이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이 물리 메모리 어떤 곳에 이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접근하려면 물리 메모리에 한번 접근해서 얘를 가져와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읽는 거죠. 이 P만큼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번호를 알아와서 프레임 시작 주소를 알아와서 프레임 시작 주소로 가서 내가 여기서 D만큼 움직여서 실제 물리 주소를 얻어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CPU 입장에서 메모리를 2번 참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긴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2번이나 참조해야 된다. 한 번 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2번이나 참조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뭐지? 페이지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를 또 레지스터로 두는 거죠. 이거를 PTBR이라고 한대요. 페이지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페이지 테이블 내에서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지 번호랑 프레임 번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참조가 자주 되는 캐시랑 같은 원리인 거죠. 이 연관 메모리로서 이게 키가 되고 이게 값이 되는 거죠. 연관 메모리로서 탐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캐시니까 연관 메모리 캐시니까 병렬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죠. 페이지 넘버를 딱 주면은 바로 한 번에 딱 찾아가지고 프레임 넘버를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시랑 똑같이 이것도 테이블 TLB 히트라는 개념이 있고 미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히트 하면은 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가 있어 하면은 거기 있는 프레임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근데 여기 없어 하면은 페이지 테이블로 가야 돼요. 페이지 테이블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없다 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도 없다 하면은 이제 디스크로 가야죠. 디스크.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논리 주소에서 TLB를 왔다가 프레임으로 간다. 프레임으로 간다. 이게 TLB 히트일 때 과정이고 미스일 때는 논리 주소로 이제 페이지 번호로 이렇게 왔는데 병렬 검색했는데 없어. 페이지 테이블로 갔어. 여기 있네. 하면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존재를 했던 거죠. 그렇고 ASID, Address Space Identifiers 그 TLB 항목이 어느 프로세스에 속한 것인지 알려주고 그 프로세스의 정보를 보호함. 어느 프로세스에 속한 건지. 우리가 이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있거든요.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을 갖고 있어. 왜냐면 얘네들도 다 논리 주소를 쓰거든. 논리 주소를 쓰고 이 페이지 넘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의 내용들을 물리 주소에 다 동적 적재를 하고 싶으니까 프로세스별로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 이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어디 프레임이 있는지 알아내고 변이값을 따라서 내가 여기에 내 프로세스를 적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페이지 테이블 이제 접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사이에 TLB라는 거를 캐시를 넣어서 가는 건데 이 TLB는 하나인 거죠,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 테이블마다 다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히트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P1 거, 이거는 P2 거, 이거는 P3 거. 자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 테이블마다 막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네가 자주 사용돼. 그러면 이 TLB 항목이 있고 TLB 항목이 이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게 어느 프로세스에 속한 건지 알려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프레임 넘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ASID 같은 경우는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같이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TLB가 어디 소속이니? 인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TLB의 접근 시간. 실제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캐시 히트를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이 100이고 TLB 접근 시간이 20이고 TLB 적중률이 80%래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LB로 가는 시간이 20 나노세컨드. 여기서 히트할 확률이 80%. 그러면 나머지는 얘는 80%는 여기 바로 가고 나머지는 20%는 페이지 테이블을 뒤지겠죠? 페이지 테이블 뒤지려면 이 메인 메모리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자, 제일 처음 적중했을 때 80%니까 0.8은 이 TLB만 가면 되죠. TLB만 가면은 TLB 갔다가 이제 바로 프레임으로 가는 메인 메모리로 가가지고 프레임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TLB에 갔다가 메인 메모리로 가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는 거니까 자, 20 나노세컨드 플러스 100 나노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TLB 미스했을 때 0.2 이거 했을 때는 TLB 갔다가 못 찾았어 하면 페이지 테이블을 찾으러 메인 메모리 갔다가 페이지 테이블 갔다가 찾아가지고 다시 와야 되니까 이 메인 메모리를 2번 접근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120이니까 이게 산수네요. 이게 220이고 네, 아까 내가 계산한 게 140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접근 시간을 구하는 거고 세븐트 내가 자,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이거는 논리 메모리예요. 논리 메모리가 페이지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메인 메모리인데 메인 메모리에 프레임들로 다 구분되어 있고 그 프레임별로마다 적재되어 있는 페이지가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페이지를 6개밖에 안 갖고 있어. 5번 페이지밖에 없어. 근데 페이지 테이블에는
지금 6번 페이지, 7번 페이지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요청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할 수 없는 프레임이에요.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아, 목 아파. 그리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프로세서가 이 페이지 테이블을 쓰고 있었어요. 유효, 무효 비트가 있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쓰고 있었어. 그러면 전체를 다 지울 수도 있고 모든 이 유효, 무효 비트를 인밸리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팅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 페이지들이 막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그 프레임 넘버에 해당하는 이 비트들, 이 프레임 넘버도 이렇게 바꾸고 프레임 넘버를 바꿔? 페이지들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 이 유효, 무효 비트를 유효로, 밸리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8번 페이지 4. 만약에 이게 프로세스 1이에요. 근데 다른 프로세스 2가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페이지 4번, 이 P2도 페이지 4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4번이 이제 8번 프레임 거를 P2 거예요. 쓰고 있어. 근데 얘는 P1의 페이지 테이블이야. 그럼 얘는 다른 프로세스 거 쓰면 안 되잖아. 그니까 인밸리드로 설정해놔야죠.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페이징 좋은 게 공통된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에 이 페이지는 여기 프레임이 적재되어 있다. 3번, 4번, 6번에 적재되어 있다. 3번, 4번, 6번 적재되어 있다.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코드를. 그래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그먼트 기법은 자, 세그먼트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나눈 거라 했죠. 근데 그 기능별로 나눈 거를 다시 페이지로 나눈 거죠. 그거를 자, 이거를 먼저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세그먼트별로 기능별로 내가 나눴어요. 세그먼트. 그래서 이건 A, B, C, D 세그먼트예요. 이거를 그대로 또 그냥 물리 메모리에 적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단편화가 심하다. 무슨 단편화지 이거는? 단편화가 심하다. 내부 단편화가 심한 거지. 왜냐면 여기 메모리가 다 있는데 여기는 조그맣게 들어오고 적재되니까 외부 단편화네. 외부 단편화가 생기는 거잖아. 외부 단편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세그먼트도 이제 페이지 크기별로 막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들을 이 프레임도 같은 크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적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봤을 때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프로세스에 PCB가 있을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 근데 이거를 내가 세그먼트별로 잘랐어. 그러면 이게 0번 세그먼트, 1번 세그먼트, 2번 세그먼트, 4번, 3번 세그먼트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세그먼트별로 테이블이 하나씩 있어. 이건 무슨 테이블이냐? 이게 세그먼트 번호인데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그먼트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테이블을 피곤해.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고 이 페이지 테이블 여기 페이지 테이블 그리고 여기는 프레임 넘버가 있고 여기서 드디어 물리 메모리에서 몇 번째 프레임에서 몇 번째 프레임에 설명이 안 되노. 세그먼트 테이블 주소, 페이지 맵 테이블 주소, 페이지 맵 테이블, 세그먼트당 하나, 세그먼트당 하나, 세그먼트 맵. 그리고 얘는 페이지 테이블 주소를 가지고 있고 페이지 테이블. 네, 이 세그먼트 안에서 페이징을 하는 거니까 테이블이 있어야겠고 여기 안에서의 페이지 넘버가 있을 거 아니야. 페이지 넘버와 프레임 넘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거네. 네, 맞아요. 결국에 뭐예요? 변이를 더해야지, 변이를. 이렇게 되는 거였네. 자, 세그먼트별로 나눴어요. 나눈 거 나눴어요. 나눴어.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첫 시작 주소와 그 페이지들이 있을 거잖아. 그 페이지들의 값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지. 0번 뭔 소리야? 자, 이 그림을 봅시다. 보이고 있나요? 그림 보면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 시작점 레지스터,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주소와 세그먼트 번호를 더합니다. 세그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 이 세그먼트 번호만큼 내가 하면은 이 몇 번째 세그먼트 시작 주소가 나오는 거죠.
이 시작 주소에서 이 세그먼트에 페이지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 그래서 이게 페이지 번호 순서대로 있고 이 페이지 번호대로 가면은 페이지 번호대로 가면은 프레임 넘버가 나오지. 그래서 프레임을 찾아서 D만큼 가면은 실제 주소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페이지의 크기와 같고 페이지의 크기는 프레임의 크기와 같고 그래서 한 세그먼트당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거니까 한 세그먼트당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프로세스에서 기능별로 나눈 세그먼트 테이블 주소가 갑니다. 기능별로 나눴어요. A라 치면은 A에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어. 이 세그먼트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페이지를 세그먼트 테이블 주소, 세그먼트 맵 테이블, 프로세스당 하나, 프로세스당 하나, 페이지 맵 테이블, 페이지 테이블은 세그먼트당 하나, 페이지 테이블의 번호, 세그먼트 테이블의 몇 번째 세그먼트다. 이 세그먼트에 대한 몇 번째 세그먼트인데 이 세그먼트에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가 있고 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번호를 주소로 가져서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은 세그먼트 개수만큼 존재한다. 그럼 이 그림은 뭐지? 이 그림은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를 세그먼트별로 나눈 거야. 그러면
프로세스를 세그먼트별로 나눴다.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이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맞지? 이게 하나여야 하는 거지. 세그먼트의 첫 번째 주소에 페이지 테이블에 시작 주소가 적려 있고, 이 페이지 테이블을 따라가면 프레임 넘버가 있어. 이 프레임 넘버로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찾아가고 변이를 통해서 내 실제 물리 주소를 알 수 있어. 그런 거네. 그러면 2의 5승계의 세그먼트. 세그먼트별로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세그먼트별로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세그먼트별로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세그먼트별로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이 세그먼트 안에서 페이징을 했으니까 페이지 넘버가 있을 거고 프레임 넘버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로 나누었고 이 세그먼트들을 같은 크기의 페이지로 다 나눴어. 그리고 이 세그먼트별로 기능별로 나눴으니까 이 안에서 또 페이징을 하는 거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씩 생겨. 근데 이게 세그먼트별로 하나씩 있어. 하나씩 있고 이 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번호로 프레임 넘버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실제 물리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 자, 프로세스 이것도 마찬가지. 이 프로세스의 이 기능은 1번 기능을 테이블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와 시작 주소 그리고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가 있고 이 페이지 넘버를 통해서 프레임 넘버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 시작 주소 각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프로세스의
주소를 그대로 따오는 거겠는데? 그리고 이 안에서 페이징을 했으니까 페이지 넘버들이 다 있겠지. 페이지 넘버들이 다 있고 얘 입장에서는 세그먼트 시작 주소에서 이 몇 번 페이지만큼 걸렸냐 이거니까 페이지 번호가 옵셋이 되는 거지. 얘 프로세스 입장에서. 그리고 몇 번 페이지인지 알아내가지고 그 페이지의 시작 주소로 가면 그 페이지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래서 프레임 넘버를 알 수 있어.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세그먼트당 하나. 이 그림이 너무 헷갈리는데? 나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는 알겠는데 세그먼트당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 세그먼트당 하나. 그래서 세그먼트의 개수와 페이지 테이블의 개수가 같다. 세그먼트 개수만큼 존재한다. 세그먼트마다 하나의 세그먼트마다 페이지가 만약 세그먼트 페이지 디스턴스 이렇게 있다. 이게 6비트, 2비트, 3비트야. 그러면 총 2의 6승계의 세그먼트가 있고 그리고 그 세그먼트만큼 2의 6승계의 페이지 테이블이 생긴다. 생기는데 페이지 테이블이 생기고 페이지 번호마다 프레임이 있으니까 최대 페이지 수는 최대 페이지 수
한 세그먼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페이지 수는 한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페이지 수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2의 6승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2의 6승계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페이지 테이블에 가니까 이게 2의 2비트잖아. 4개만큼의 페이지가 있네. 이 4개만큼의 페이지가 몇 개 있다? 2의 6승계가 있네. 2의 6승계 곱하기 2의 2승계 하니까 2의 8승계의 페이지를 가질 수 있네. 맞지? 세그먼트별로 나눴고 프로세스야. 세그먼트별로 나눴고 2의 6승계로 나눴어. 64개 중에 이거 하나의 세그먼트가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이 세그먼트 안에서 페이징 된 거를 이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이거를 2비트로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프레임 넘버가 적혀 있지. 프레임 넘버를 통해서 실제 주소를 알 수 있어. 프레임 시작 주소 알 수 있고 실제 주소는 D를 통해 알 수 있다. 세그먼트는 6. 이 6비트로 표현하고 안에 있는 페이지는 프레임의 크기는 이 프레임의 크기, 페이지 크기 페이지는 여기 있으니까 페이지 여기 있잖아. 얘도 8바이트란 소리네. 8바이트. 8바이트란 소리고 한 페이지. 그리고 이 페이지 비트를 변이 삼아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고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알아내고 변이로 실제 물리 주소 값을 찾는다. 이게 세그먼트 페이징 기법이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벌써 12시 20분이야. 힘들다. 다음
이야기들은 계층 페이지랑 옆 페이지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